사실은 풍력 관련주가 오늘 좋아야 되거든요. 좋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좀 줄인다고 하죠. 그럼으로 인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가 좀 밀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사실은 태조풍인데 아까 멤버님이 좋은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태조 패풍차. 이거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자,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태조 패풍차예요. 자, 태양광, 조선, 폐배터리, 풍력, 자동차. 요렇게인데 자동차가 조금 늦을 거예요. 그렇지만 역시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늘 하나도 안 밀리고 있어요. 조선주는 완벽하게 주도주로 들어와 있고 지금 시장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태양광 풍력도 주도주로 들어오고 있는데 조정이 들어왔고 하필 여기서 신재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좀 예산을 줄였다는. 자, 발트해연한국 2030년까지 해상풍력 에너지 7배 증대 합의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풍력 관련주가 좋아야 되는데 조정받고 있죠. 자, 대한그린파워를 봅니다. 올라간 것도 없어요. 풍력 관련 이슈로 얼마 올라간 것도 없어요. 바닥권이고 단지 추세는 깨져 있으니까 좀 조심은 해야 돼요. 653원만 한 깨면 매수가 맞고. 자, 폼메탈도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제가 골랐죠. 전혀 이탈 안 하고 있어요. 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줄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주식은 자리만 안 깨면 돼요. 그죠? 엄연히 5주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5주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국산업도 괜찮아요. 월봉에서 원체 추세가 좋고 이번 달 종가상 그냥 20개월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이러한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엄연히 괜찮은 거예요. 유니순도 괜찮습니다. 그냥 월봉 바닥에서는 꾸준히 모아가시라고 그랬죠. 그냥 꾸준히 잘 모아나가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고 태웅은 조선 기자재 관련주이자 풍력 관련주예요. 보시게 되면 자, 월봉에서의 자리는 좀 높아요. 그죠? 좀 높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자리가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매수 타이밍이 애매하죠. 태웅의 매수 타이밍 원래는 여기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 그죠? 여기. 두 번째가 여기고 세 번째가 여기에 놓친 거예요. 놓쳤는데 지금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SKD&D를 볼게요. SKD&D가 자리 깨고 있는데 월봉 해치가 낮아요. 상관없어요. 자, 주봉에서 10주선만 지켜주면 되고 이 친구는 지금 거래량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꾸준히 잘 모아나가면 SKT&D의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SKT&D의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원체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언제 뛰나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따 폐배터리 볼 건데 파워로직스가 제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죠.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제가 파워로직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월봉에서 위치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먹을 수 있는 큰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일봉에서 바닥권에 있었죠. 여기서 매수. 그러니까 쭉 날라갔죠.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월봉 대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사놓으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파워로직스는 엄청난 큰 수익을 줄 거예요. 이렇듯이 SKT&D 위치가 지금 월봉 대바닥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재무가 안 좋냐? 아니에요. 이번에 영업이익이 5,000%가 났어요. 5,000%. 그럼 왜 못 올라가냐? 누군가가 SKT&D를 바닥에서 단단하게 매집하는 거죠, 지금. 아주 단단하게 매집하는 거예요, 조용히. 이래놓고서 나중에 날아가면 그때 붙잡아 쫓아가지 말고 주식이 조용할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이 종목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매수.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시간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러면 월봉 바닥이기 때문에 뻘쭘하게 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팔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삼영애 씨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제가 삼영애 씨를 처음에 얘기했을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삼영애 씨가 날아가든 말든 우린 모르겠는데 월봉에서 바닥일 때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역시나 삼영애 씨가 엄청 조용했어요. 일봉에서. 근데 이렇게 날아갔죠. 90% 올라갔어요. 자, 일봉에서 얼마나 조용했냐면 이렇게 아주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죠. 여기서 너무 조용하니까 이때 사면 보초병은 쓸 수 있지만 월봉에서 원체 주식이 싸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그러면 보초병을 쓸 수는 있지만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뛸 수 있어요. 왔는데 조선주가 살아나자마자 난리가 났죠. 매집봉 터지고 눌러주고 다시 날아가죠. SKD&D가 풍력 관련주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조용하죠. 그렇지만 주가는 원체 싼데 재무가 좋고 영업이익이 5,000%가 나는데 못 올라가. 제 생각에 누가 매집하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그러면 나중에 점프를 하게 되면 크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조용할 때 들어가서 시끄러울 때 파는 거예요. 자, CS 베어링을 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오늘이 월 말이기 때문에 종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HLB 그룹주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종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이 시켜서 밀고 내려면 안 돼요. 잘 지켜주고 있죠. 자, 이번 주 종가가 됐는데 오늘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종가상 20주선만 지켜주면 돼요. 20주선만 지켜주면 20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 자리는 일봉에서 21선이 돼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줄이든 말든 예산 삭감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요. 그냥 21선만 안 깨면 돼요.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동국 SNC를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21선 깨면 매수, 이거 깨지 않은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위치는 높아요. 단 추세는 굉장히 이쁜 상황이고, 이 변곡점이 있어요. 여기가 목표가예요. 여기만 뚫어주면 돼요. 주봉에서도 5주선을 훼손하지 않고 앞에 매물대가 있는데 절대 이탈하지 않고 있죠.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뉴스를 믿지 말고 추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추세만 깨지 않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삼형일택 알려드렸죠. 주봉에서 기준선이 되는 중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는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안 깨고 있죠. 그러면 탐형일택 지금 매수, 깨면 손절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DMS도 풍력관련주. 이 친구도 누군가가 조용히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엄청 얕죠.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주봉에서 추세를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20주선만 뚫어주면 갑자기 부각받지 않은, 즉 각광받지 않은 풍력주로 뛸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3일 CNS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가 관심 있게 보라고 그랬죠. 앞전에 대량 거래가 터진 애들 뉴스를 믿지 말고 거래량을 믿어야 돼요. 대량 거래 터지고 놀림목 주고 어제 떴기 때문에 오늘 5일선 근처에서 매수. 요거 깨면 손절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기회를 아주 많이 줍니다. 자, 스페코를 보자. 방산주예요. 방산주 풍력 관련주인데 원체 싸요. 그죠? 주식이 싸고 주봉에선 추세가 깨져 있지만 이 친구도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풍력 관련주들은 전혀 이상이 없고 단 신재생에너지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추세가 깨지면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돼요. 풍력 관련주는 여기까지 볼게요. 러시아 가스 대금 받을 때까지 프랑스의 공급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가스 관련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GSE, 대성에너지 전부 다 월봉에서 10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올라갈 때 그냥 반등 정도 하는 거니까 올라갈 때 빨리빨리 파는 게 낫다. 이렇게 보이시고, 태양광 관련주들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예산 삭감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태양광 관련주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오히려 잘 안 밀리고 있죠. SDN 20개선만 안 깨면 되고, S에너지는 목표가 찍은 거예요.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당연히 어제 양봉 오늘 음봉이 맞는 거고, GNC에도 위치 낮아요. 괜찮아요. 자, 신성현재 같은 경우에는 밀리긴 해도 월봉에서 20개선만 돌파해주면 돼요. 즉 오늘 종가상 2,400원 위에서만 끝나주면 내일이 월초 출발이기 때문에 그냥 2,400원 위에서 출발해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잠깐 볼게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5시에 전기차 관련주 올려드렸어요. 그 미국의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전기차주가 많이 밀릴 것 같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절대 안 그래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전부 다 밀릴 자리가 없어요. 월봉대 바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기차 관련주들은 전부 다 월봉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냥 모아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아서 나중에 전기차 시장이 개화될 때 이때 파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별로 전기차에 관심이 없을 때 지금 사서 모든 사람이 전기차가 좋다고 하는 그때 파는 거예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세액공제를 못 받으니까 지금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제 협의 착수. 기밀 수축한데 어차피 해결되든 안 되든 신경 쓰지 마요. 해결이 안 됐어. 악재로 많이 밀릴 것 같죠. 하루 이틀은 흔들릴 수 있지만 역시나 전기차 시장은 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반등해요. 자, 현대차, 기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 연평균 107%더 팔 거예요. 더 많이 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밀리든 말든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중장기적으로 이제 추세를 틀어놨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 특히 현대이와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돼요. 특히 저는 대형주보다 제가 중소형주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폴라리스, 세원, PHI, 자비스, 센트라모텍, 모비스, 오트렉스, 아진산업, 우린사업 뭐 절대 신경 쓰지 마요. 대부품. 자, 오늘은 대외혜택이 급등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동원근수도 급등을 했고 다 잘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재무가 탄탄하고 튼튼한 종목을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6개월에서 1년 뒤에 큰 수익 내시면 돼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전기차 시장은 무조건 개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사놔야 되고 최소한 내 포트에 전기차 관련주는 무조건 한두 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돼서 못 팔지 말고 지금 바로 지금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모든 악재가 나오고 쌀 때 여기서 전기차 관련주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산주는 어떠냐?
방산주는 예전에 쌀 때가 있었고 지금의 방산주는 위치가 굉장히 높죠. 자, 예전에 똑같은 거예요. 전기차주를 지금 사서 전기차주가 개화가 되면 팔아야 되고 방산주는 예전에 사서 바로 지금 난리 피고 있을 때 파는 거예요. 자, 현대로템을 봅니다. 자, 하나디펜스가 폴란드에 또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했어요. 현대로템이 됐든 LIG 넥슨이 됐든 월봉에서 바닥 가격이 있었죠. 여기에요. 바로 여기가 지금 전기차 자리예요. 그러면 방산주의 최고의 시장에 왔을 때 여기서 우리는 과연 어디서 팔 건지만 결정하면 돼요. 여기서 팔까? 여기서 팔까? 여기서 팔까? 현대로템을 지금 좌측산 중반인지 좌측산 정상인지 모르죠. 깨지 않을 자리 많겠는데 여기 갈지 여기 갈지 모르는데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려면 여기가 매수가 맞죠. 지금은 단기 스윙이 맞아요. 단 변곡점 밑에를 지금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 여기를 못 들어주면 다음 달에 다시 봐야 되고 전고점인 28,000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들어가서 중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대응해야죠. 5일선 매수 깨면 손절, 다시 11선 매수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시면 결국 똑같아요. 예전에도 현대로템이 18년도 6월 달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뉴스가. 현대로템이 전 세계 최고의 방산주가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됐냐면 42,000원짜리가 결국은 8,000원 됐죠. 6분의 1 토막 났어요. 이 자리는 안전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안전한 자리예요. 이 자리는 내가 지금 사서 중장기 투자할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단기 단타로 잘 대응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8년도에 여기 물려서 똑같은 고생을 했듯이 여기서 물려서 나 장기 투자인데 우아양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물려가지고 장기 투자가 아니고 여기는 빨리빨리 대응하는 거예요. 전기차 관련주는 다 여기 있어요. 대응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알아야 되는데 현대로템의 주가는 지금 엄연히 싸지 않아요. 기사나 뉴스에서 자꾸 싸다고 그러거든요. 방산주 이제 시작. 방산주가 뭐가 이제 시작이야. 이제 거의 큰일 났는데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가니까 10만 전자 간다 하고 난리가 났죠. 뭐 11만 전자를 간다 하고 여기서 다 물렸어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 현대로템, LIG 넥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경계감을 갖고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맘 편하게 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당연히 자리 깨면 손절해야 되고 비중 크게 실으면 안 돼요. 비중을 크게 실어야 되는 종목들은 월봉에서 바닥에 있는 대유 AP, 대유 부품, 삼성, 3분모터스 이렇게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중에 월봉 바닥에 있는 애들 비중을 크게 실어야 되는 거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 주두두로 들어와가지고 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이야. 비중 실어야지.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선 단기 단타만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장기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단기 단타 하시는 모든 분들하고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사상 최고를 찍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힘들겠죠. 우리나라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 중에 1, 2%만 수익 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맘 편하게 살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는 저는 몰라요. 그냥 우리가 살 자리는 여긴 거예요. 지금은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뚜렷한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거놨다. 여기 거놓잖아요. 그럼 난 여기 안 깨는 선상에서 단기 매수해야지. 깨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정확히 지키고 나가야 돼요. 이거를 지켜주지 못하면 월봉 고점에서 물렸을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와요. 이해하셨죠? 어마어마한 고통이 와요. 자, BHI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를 볼게요. BHI가 날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원전에 대한 이슈가 좋아요. 지금 원전을 키운다고 하니까 알겠어. 원전을 키운다는 거잖아. BHI가 날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뚫었죠, 여기. 월봉에서 최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 어딜 가냐? 11,000원에서 12,000원을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 친구는 고점이 1,600원 찍었어요. 여기 갈 수도 있어요. 단 이런 자리에서 못 사셨다면 지금은 BHI를 신규로 들어가서 맘 편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게 봐야 돼요. 잘못하면 월봉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해요. 여기서 물려서 우아양하는데 원전 좋대. 원전 왜 떨어지지? 이상하다. 원전 좋다는데 말도 안 돼요. 대바닥에 있는데 여기서 못 사고 이제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물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신규로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단기 단타를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엄연히 제가 알려드렸죠. 한전산업, 한전기술, 일진파워가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지만 무조건 우측산이에요. 주식은 좌측산에 사야 되고 우측산인데 단 이 친구들이 좋은 건 하나가 있어요. 5개의 월선을 뚫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이 월 말이에요. 오늘이 월 말인데 오늘 종가상 그래도 5개월 선만 지켜주면
일진기술,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그리고 한전산업까지 전부 다 우측산이긴 한데 한전산업 같은 경우 20개선만 지켜주면 되고 나머지는 5개월선만 지켜주면 한 번 또 떼요. 또 뛸 수 있어요. 그러면 떴을 때 바로 왼쪽 산에서 물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꼬리 맞고 떨어질 확률이 엄청 커요. 이미 많이 올라왔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올라갈 때마다 매도, 차익상이 맞고 중장기 투자는 굳이 이런 종목 하지 말고 수소, 전기차 충전 이런 종목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기자재주는 왜 빠졌냐? 당연하죠. 조선기자재주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시작해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 조선기자재주가 쌀 때는 잘 안 사고 있다가 이제 뛰니까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해요. 말도 안 돼요. KSP는 제가 알려드렸더니 중장기 투자할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고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죠. 물론 제가 생각하는 KSP는 더 갈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요. 2,800원, 즉 21년도 6월 달에 형성된 전 고점이 2,800원인데 오늘 시가 자체가 2,800원 위에요. 그러면 2,800원만 훼손하지는 않나 단기 투자가 가능해요. 장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단기 투자가 가능하고 이전 고점이 여기를 맞고 떨어졌는데 3,300원만 뚫어주면 어디 갈지 몰라요. 4,000원 갈지 5,000원 갈지를 몰라요. 그러나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자리는 여기가 제일 좋았고 두 번째는 2,800원이죠. 그래서 2,800원을 그냥 거놓으면 돼요. 어디다 그냥 30분봉에 거놓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멤버님들한테 해드렸어요. 제가 우리 멤버님들은 제가 장중에 알려드리니까 신규로 멤버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멤버님 소개시켜 주시나 봐. 갑자기 확 늘었어요. 어쨌거나 제가 알려드렸고 항상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을 반드시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금비 흐름을 제가 날아가기 전에 체크해보라고 얘기했고 올리패스가 지금 엄청 강해요. 제가 올리패스 얘기 계속 해드렸죠. 이걸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을 꼭 해놓으시고 이렇게 장 초반에도 다 알려드렸어요. 이때 제가 KSP 룸도 뛰기 전에 알려드렸고 이렇게 2,800원대 이탈하지 않는다고 알려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2,800원대를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주식은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뛸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리딩방도 운영하고 카톡방도 운영 안 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돈을 받고 떨어진지 올라 맞추는 게 말이 되냐? 안 돼요. 제가 아는 건 그냥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안 깨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KSP는 우리도 다 수익권이고 멤버들도 수익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500원 또 샀으니까. 그러면 그냥 2,800원만 안 깨면 홀딩. 홀딩이에요. 아까도 잠깐 찍고 갔어요. 언제 찍었냐? 11시에 정확하게 저점이 2,800원을 딱 찍고 나왔어요. 여기서 매수죠. 깨면 손절하면 돼요. 단기 단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단기 단타 할 때 3분봉만 보고 10분봉만 보고 30분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걸로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월봉, 주봉, 일봉의 해석을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30분봉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단기가 가능해요. 단기는 최고수 영역이에요. 그래서 월봉을 봤더니 2,800원만 안 깼으면 좋겠는데 30분봉에 찍고 나갔죠. 여기가 베스트 타임인 거예요. 단기 단타도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 KSP 여름 아직도 좋은 거고 태용, HTX 엔진 전부 다다 EM코리아, 오리엔탈 전공, 알라이메스, HS 엔진, 삼형 ENC, 대양전기업까지 아무도 자리를 깬 게 없어요. 즉 전부 다다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조선기자재주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주도주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자리를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패배터리 좀 볼게요. 패배터리를 제가 예전에도 지금 그 HLB 찍을 때만 알려드렸거든요. 너무 HLB만 너무 크게 안 하셔도 좋아요. HLB보다 더 좋은 주식들 많아요. 물론 저는 HLB의 진심이에요. HLB 리버세라리오 믿기 때문에 제가 1년 반 동안 HLB를 찍는데 그래도 저는 HLB가 제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 제가 투자하는 장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저는 HLB가 9만 올 때까지 팔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좋은 종목들도 많아요. 자, 공모가 5배를 뚫었습니다. 세비캠 얘기하는 거에 그만큼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해요. 성일하이텍을 비롯해서 인선 EAT까지 전부 다 폐배터리 관련주이고 폐배터리는 폐기물 관련주이게 돼요. 그런데 원래 예전에는 MPC가 대장주였어요. 자, 우리는 MPC를 이렇게 대응해야 돼요. MPC는 엄연히 오른쪽 산에 있어요. 주식은 왼쪽 산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왼쪽 산에 사야 되는데 오른쪽 산이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설거지 당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설거지를 안 당하려면 무조건 5개월선 돌파해줘야 돼요. 즉 9,770원 돌파 안착을 해줘야지 다시 반등하는 거예요. MPC는 더 가긴 갈 것 같은데
약간 조심은 해야 돼요. 자, 이지트로닉스입니다. 당연하죠. 어제 떴으니까 무너졌죠. 오늘 패배떨이가 강한데 야는 왜 약하지? 아니요.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우리는 음봉을 무서워하지 마요. 음봉을 매수하지 말고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패배떨이가 다 날아가는데 이지트로닉스 안 날아가네? 사야지.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고 인선 ENT도 사실은 좋긴 한데 이 친구는 우측선에서 20개선 목표가라 좀 목표가 낮아요. 그러나 저 자리 뚫어주면 더 갈 수 있고 상황 괜찮아요. 자, 파워로직스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 친구는 지금 끝난 게 아니라 파워로직스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월봉 바닥에서 이제 뛰고 있고 오늘이 월 말이기 때문에 오늘 뛰고 다음 내일이죠. 내일 조정이 들어올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면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 정확하게 6,800원이야. 6,800원을 그냥 거나요. 일봉에. 아주 쉬워요. 요게를 거놓습니다. 여기 거놓거나 30분봉에 거나요. 6,800원을 요렇게 거놓는 거예요. 알았어. 여기만 다시 와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물려도 괜찮아요. 월봉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에서 1년만 참으면 어디 가냐? 여기 가요. 이런 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즉 예전에 제가 바닥에 살 때 5,000원대만 샀어도 지금 거의 40% 수익률이고 또 하나가 그냥 내비두면 9,000원도 가고 10,000원도 가기 때문에 주식이 100%도 먹고 200%도 먹죠. 바닥에서 월봉에서 바닥에 샀을 때 수익률은 어마어마해요. 월봉 고점에 절대 물리시지 말고 월봉 우하향할 때 절대 추세가 우하향할 때 사지 말고 바로 지금 월봉 바닥에 서서 거꾸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멘붕한테 좋은 얘기 하나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월봉 고점에 물리면 잘 버티죠. 잘 버텨요. 왜? 손실권이니까 못 파는 거예요. 본전 올 때까지. 그러면 파워로직스를 지금 사서 수익 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편하게. 내가 파워로직스를 옛날에 9,000원에 물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 편하게. 그러면 9,000원 올 때까지 안 파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9,000원에 물렸다고 생각하고 내비둬요. 그냥.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9,000원 가요. 5,000원에 사신 분들은 80% 수익률이에요. 이해하셨죠? 아예 높게 물렸다고 생각해요. 마음 편하게. 그러면 본전 아예 파는 거니까 요렇게 버티시면 됩니다. 자, 코스모학은 만만하지 않아요. 월봉에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 친구. 그냥 5일선 매수 깨면 손절. 팔배터리 관련주로서 크게 뛸 수는 있긴 하지만 역시나 월봉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무조건 있어요. 자, 웰크론한텍도 이제 20개선만 안 깨면 돼요. 주봉에서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어테크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해 지금. 애매한 친구는 잘 안 사요. 일단 자리가 턴을 내주긴 하는데 우측선이라 5일선만 안 깨면 돼. 일단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채비키면 무조건 피해가는 걸로.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위험해요. 저기 자리 하나 더 놨어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이렇게 한타 단계 하실 분들은 그래도 위험합니다. 두산 LT가 그립고 성일 LT가 어제 날라갔었죠. 이 친구. 월봉이 신 낮아. 저희 신규 상대로 송화이트 했거든. 자, 5일선 안 깨면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